네, 인천 아시안 게임 다음 달 19일에 막을 올립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인천 아시안 게임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다고 하던데 아시안 게임에 이번에 뭐 슬로건, 수식어가 퍼펙트 대회라고 하던데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참가 규모 면에서 이제 조직위에서 이제 퍼펙트 대회라는 이제 수식어를 달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의 그 참가 자격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회원국입니다. 예. 근데 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회원국이 모두 45개 나라인데 이번 대회에 좀 흔치 않게 45개국이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퍼펙트한 참가를 이뤘다는 뜻이고요. 아하. 이 45개국에서 이제 13,000여 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모두 36개 종목, 이 가운데 28개 올림픽 종목이고요. 또 우슈나 뭐 공수도 그리고 이 세팍타크로와 같이 아시아적인 이 특성을 살린 종목 8개를 합해서 예. 모두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 중에 한 9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5회 연속 이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스코트가 잠깐 나왔네요. 쟤네들이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평도에 있는 그 물개가 이제 아. 유명하죠. 상징화한 이 캐릭터입니다. 아, 물개를 상징화한 캐릭터군요. 한번 잠깐 볼까요? 물개를 상징화한 아시안 게임 캐릭터라고 합니다. 3마리가 있네요. 예,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의 그 메인 컬러, 이게 심벌 컬러가 이제 레드와 그린과 블루거든요. 예. 각각 이제 색깔을 형성해가지고 인천의 또 이 도시 형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이죠. 예. 좀 저렇게 이제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아시안 게임이 올림픽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관심도라고 할까요? 그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그 눈높이가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평소에 이 메이저리그하고 프리미어리그 또 이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예. 이 아시아권 대회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똑같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산 아시안 게임은 두 가지 정도의 그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북한의 민영원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와서 부산의 다대포항에 정박을 했었었죠. 예. 이 민영원단 신드롬으로 부산 아시안 게임이 좀 이 관심을 모았고요. 그리고 이 농구에서 예. 이 예상치 못하게 이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 중국을 깨고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살아났는데, 예.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북한은 이번에 이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선수단 그렇죠. 명단을 통보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빅3라고 하는 우리 그 관심을 보고 있는 스타들, 이 박태환, 손현재 그리고 이 양학선 선수가 이 다관왕을 이뤄주고 이왕이면은 이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축구와 야구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이 결승전에서 파트너를 일본을 만나서 일본을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 대회 개막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지만 대회가 거듭될수록 아마 또 갑작스럽게도 또 이 그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손현재 선수 나오는데 손현재 선수는 뭐 금메달 딸 수 있겠죠? 아시안 게임 정도에서는? 우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현재 선수가 깜찍하고 귀여웠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였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로 돌아왔거든요. 박태환 선수는 어떻습니까? 박태환 선수가 이번에 이제 7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는데 수은양과의 맞대결이 관심거리이기도 하지만 200m에서는 전성기 시절 자신의 최고 기록과 비슷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선수들의 일단 경기를 재밌게 해야 되지만 또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이른바 민영원단 이번에 이제 오게 됐죠? 예. 민영원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북한이 그 선수단, 근데 선수단과 선수단 수를 보니까 그 270여 명, 선수가 150명, 그럼 120명이 임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북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임원과 선수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죠. 이게 북한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뭐 응원단은 아직 안 온다고 하더라도 북한 선수단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이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아시아권에서 4, 5위의 성적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른바 그 고난의 행군, 이
있었죠. 예. 북한의 그 경제 위기 90년대 때 그렇죠. 거의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2012년 이 런던 올림픽 때 북한에 출전했는데 깜짝 출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또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역도에서 금메달 3개, 예. 여자 유도에서 금메달 하나, 금메달 4개를 따냈는데 이때의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역도, 여자 유도, 그리고 여자 축구도 강하고요. 또 이 체조와 레슬링 등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 한 15개로, 15개 정도로 탑10 진입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한 10위 안에는 북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종합 2위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예. 중국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홈코트의 이점을 예. 누리고서라도 종합 우승에 좀 도전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86년에 우리가 이 금메달 1개 차이로 중국에 뒤져서 2위를 그렇죠. 기록했었거든요. 예. 근데 홈코트인데도 이 1위 얘기를 못하는 거는 중국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과 수영이 수영. 없다면 중국과 그렇죠.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거기 막 메달 받지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 금메달이 439개인데요. 육상 439개인데 육상과 그렇죠. 수영 금메달이 모두 100개입니다. 아하. 이 두 종목에서부터 25%이 금메달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국은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의 금메달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회 육상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금메달 4개였었거든요. 예. 이 육상과 수영이 기초 종목,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종목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을 좀 뛰어넘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뭐 체조라든가 양학선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그 축구에서도 금메달 하나, 육상에서 100m도 하나, 1500m도 하나 이게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맞대결이 좀 관심을 예. 볼 것 같아요. 이용대 선수가 그 남자 복식 조에서 네. 이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라이벌은 아무래도 이 중국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안 게임은 뭐 한중일 3파전인데 예. 3파전인데 일부 종목에 관해서 중동 국가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용대 선수 죄송한데 이용대 예. 선수 이번에 출전합니까? 네, 출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 지금 뭐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중국도 잘하고 북한도 잘하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성적이 이번 달에 이제 캐나다에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8강에 올랐고 예. 북한은 4강에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과 그러니까 이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우리나라, 북한, 일본, 중국의 세계 정상 실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북한의 최근 성적이 좋기 때문에 북한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을 살펴봤는데 아시안 게임을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치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잘 치르는데 이 성공적인 대회가 어떤 게 성공적인 대회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86년 이후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예. 외형을 키우고 외부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예. 금메달을 많이 따내면은 예. 뭐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홍보 효과.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인천에 이미 그 문학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이 있거든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미 2개가 두 개 있는데 있어요? 이번에 하나 또 이 개폐 외식을 위해서 4,7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경기장을 또 하나 만들어놨죠. 또 지었죠. 근데 이것이 대회 끝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이게 유지하는 대회만도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 48개 경기장 중에서 17개를 신설했는데 예. 17개 경기장 신설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1조 7천억 원이었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시안 게임 유치할 때 우리가 내세웠던 이 장밋빛 그 경제 효과들이 대회 직후에 그대로 그게 발생을 하는지 예.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으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좀 내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사후 평가에 좀 더 우리가 엄격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요 얘기는 조금 더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예. 그 인천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아시안 게임 치른다고 지금 이렇게 더 늘려놨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뭐 소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활용을 뭐 한다는 아닙니다. 소치가 불과 1년도 안 지났죠. 예.
소치에 있는 그 유령 도시라고 외신에서 표시를 했거든요. 예. 표현을 하고 아. 거기 있는 경기장 시설 모든 녹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벌써요? 활용이 안 돼서. 아. 그리고 지난달에 그 2004년에 열렸던 아테네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죠. 예. 이게 사진이 하나 올라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왜 예. 화제가 됐냐면은 경기장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예.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이고. 예. 이게 얼마나 결국에는 이제 올림픽 특혜가 아니라 올림픽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재정적인 부담인데 인천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2년 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천시 공무원들의 월급이 체불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 정도였었는데 과연 이 아시안 게임의 경제 효과가 이 사후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이 아시안 게임을 지역 발전을 위한 또 경제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손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 맞은 다음에 나간 뒤에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